2월 25일 금요일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의 4분기 GDP 잠정치가 연율 7% 상승하면서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23만 2천 명으로 집계되면서 예상을 밑돌았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군사작전을 선포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점령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G7 정상들이 초대형 러시아 제재 패키지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유가가 8년 만에 1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충격으로 풀이됩니다. 리치먼드 총재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 채권 운용사 핌코의 CEO 엘 에리언이 우크라이나 위기로 3월 50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거됐다고 전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우크라이나 침공 소식이 전해진 이후 6% 하락했습니다. 3원 달러 아래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의 전세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진입니다. 장 마감까지 30분 정도를 남겨두고 있는 현지 시간 목요일 미국 증시가 반전 드라마를 쓰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급락 출발했던 3대 지수 현재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나스닥 지수가 2.5% 급등하고 있고 여기에 장 후반에 S&P 500 지수도 상승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네, 어제 발생한 우크라이나 사태가 미국 증시를 이제 조정장을 넘어서 약세장으로 끌고 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었는데 다행히 반전 영화처럼 나스닥 지수가 밤사이 폭발적으로 오르면서 현재 2% 넘게 오른 상황입니다. 오늘 장 궁금해하시는 분들 특히나 많을 것 같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시죠.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마감을 앞둔 미국 증시 시황과 ETF 시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강수민 캐스터 오늘 국채금리, 원자재 살펴볼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국 증시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현지 시간 2월 24일 목요일 마감까지 30분을 남겨두고 있는 미증시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을 주시한 가운데 3대 지수가 혼조세 나타내고 있고요. 3대 지수 다행히 모두 장 후반으로 가면서 계속해서 올라와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우 지수가 현재 홀로 0.3% 떨어지면서 상승 전환을 하진 못했지만 낙폭 많이 줄여나가고 있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2% 넘게 현재 올라오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장 초반에 2% 넘게 떨어지기도 했었는데 상승 전환하면서 현재 1% 가까운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장중에 800포인트 넘게 떨어지기도 했는데 현재는 990포인트 정도 떨어지고 있고요. 이 30개 편입 종목 가운데 7개 정도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하락을 하고 있는데 머크와 JP모간이 3%대 떨어지면서 가장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나스닥 지수도 살펴보겠습니다. 대형 기술주들 다행히 흐름이 좋은데요. 계속해서 상승폭 키우고 있습니다. 차트를 통해 빵주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넷플릭스가 5%대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메타가 3%대, 또 알파벳이 3% 가까이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반도체주도 흐름이 좋습니다. 대부분이 상승하고 있고요. AMD가 4%대, 또 엔비디아와 인텔이 3%대 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속스 ETF 모두 2.5%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현실이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를 포함한 주요 도시 곳곳에서는 러시아의 공격이 이뤄졌는데요. 이 지정학적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면서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고 알루미늄 등의 금속 가격도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영국의 천연가스 가격도 한때 40% 정도 급등했습니다. 미국의 4분기 GDP와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 등의 경제 지표도 발표가 됐는데 대체로 개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공포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습니다.
네, 국채금리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한때 2월 초 수준인 1.84%까지 밀렸고요. 현재는 1.96%까지 또 올라와 준 모습입니다. 이어서 섹터별로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는 11개 섹터 중 현재 7개 섹터만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기술주가 가장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뒤를 이어서 커뮤니케이션주가 상승 주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생필품이 가장 크게 떨어지고 있고 금융주도 흐름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개별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부터 살펴보시죠. 먼저 모더나입니다. 주당 순이익과 매출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모더나 CEO는 가을에 또 다른 코로나 부스터샷을 맞아야 할 수도 있다고 전달했습니다. 오늘장 모더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14%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라이브네이션 살펴보겠습니다. 4분기 주당 순손실은 늘었지만 매출이 시장 예상을 웃돌았고요. 이 티켓 가격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정된 행사의 티켓 4,500만 장이 팔렸다고 전달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오늘장 라이브네이션 9% 오르고 있습니다. 네, 국제유가 급등에 힘입으면서 전기차 업체들 장 후반으로 가면서 상승폭 키워가고 있는데요. 현재 테슬라 주가도 2.6%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리비안도 오늘 6%대 상승하면서 흐름이 좋고요. 루시드도 3%대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차 업체 중 오늘 가장 크게 오르고 있는 종목은 니콜라입니다. 니콜라도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4분기 손실폭이 예상했던 것보다 줄어들면서 오늘장 주가가 무려 15% 급등하고 있습니다. 올해 니콜라는 9천만에서 1억 5천만 달러의 매출을 예상했고요. 전기 세미트럭 300대에서 500대를 인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다음은 크루즈 관련주죠.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도 실적 내놨습니다. 매출이 시장 예상을 밑돌았고요. 분기 손실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오늘장 주가가 0.4% 현재는 빠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부킹홀딩스 살펴보겠습니다. 주당 순이익과 매출 모두 시장 예상을 웃돌았음에도 불구하고 부킹홀딩스 측이 올해에도 팬데믹으로 여행 수요가 타격을 받는 기간이 생길 것으로 예측하면서 오늘장 주가가 오히려 7%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리바바 살펴볼 텐데요. 이 4분기 주당 순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긴 했습니다. 하지만 분기 매출 성장이 2014년 상장 이후 가장 크게 둔화되면서 오늘장 주가가 2% 가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파파존스도 실적 발표했습니다. 주당 순이익과 매출 모두 시장 예상을 웃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반의 매도세가 장중에 퍼지면서 주가도 오늘장 1%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이 파파존스 측은 팬데믹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전망치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월가 아이비들의 투자 의견 살펴보겠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올버즈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재차 내놓았습니다. 어제 장 마감 후 올버즈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도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연간 전망도 긍정적으로 제시하긴 했지만 이 주당 순손실이 예상에 부합하면서 장중 52주 신저가를 기록했고요. 시간 외 거래에서도 7% 하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건 스탠리는 올버즈는 이 브랜드의 지속 가능한 장기 성장을 고려했을 때 긍정적으로 평가받아 한다고 전달했고 오늘장 1%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입니다. DA 데이비슨이 코인베이스에 대한 매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향후 전망은 낮췄지만 곧 발표되는 코인베이스의 실적을 긍정적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목표가는 275달러로 하향 조정했고요. 오늘장 코인베이스 4.8% 현재 상승 전환한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국제유가 살펴보겠습니다. WTI와 브렌트유 모두 한때 9% 이상 오르면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둘 다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현재 WTI는 0.9% 오른 92달러 선에서 또 브렌트유는 2% 상승한 98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이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가 세계 천연가스 최대 생산지라는 점, 또 러시아 자체가 최대 산유국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에너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금 가격도 살펴봐야겠죠.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주시한 가운데 2020년 말 이후 최고치를 찍으면서 한때 1968달러 선에서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현재는 1% 정도 하락하면서 1888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시황 전해드렸고요. 바로 이어서 ETF 시황은 이앤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간밤 ETF 흐름을 한눈에 짚어드리는 ETF 시황 시간입니다. 오늘 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곡물과 태양광 관련 ETF의 강세입니다. 먼저 곡물 ETF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는 소식에 옥수수와 밀 가격은 급등했습니다. 두 곡물 모두 상한가를 찍었는데요.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은 현재 5% 오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파리에서는 밀이 16%까지 오르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또 곡물 재배에 필수적인 비료 가격이 계속 오르는 점도 밀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곡물을 따라가는 ETF도 오늘장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티커명 GRU인 엘리먼트 링크드 투 ICE BOFAML 코모디티 인덱스 엑스트라 그레인 토탈 리턴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웨디시 엑스포트 크레딧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밀, 옥수수, 콩, 대두박 가격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10.17%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태양광 관련 ETF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오르고 있는데요. 특히 썬노바 에너지가 이렇게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에너지 공급에 차질이 생기자 재생에너지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유럽은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 뉴욕 증시에서도 관련 종목들 우상향 곡선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 썬노바 에너지는 19% 정도 급등하고 있고요. 관련 ETF도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티커명 TAN인 인베스코 솔러 ETF는 인베스코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태양광 관련 기업들을 따라가고 있고요. 현재 7.06% 오르고 있습니다. 하락한 ETF로 러시아 관련 ETF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 소식에 전 세계 금융시장은 타격을 받았는데요. 특히 러시아 증시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러시아 대표 주가 지수인 모엑스 지수는 33%까지 밀렸고요. 한때 45%까지 빠지기도 했습니다. 또 루블화 가치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따라서 오늘장 러시아 ETF도 급락하고 있습니다. 티커명 RSX인 바네크 러시아 ETF 살펴보겠습니다. 바네크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오늘장 12.83% 밀리고 있습니다. 다른 러시아 관련 ETF도 이렇게 우하향 곡선 그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관련 ETF들 알아보겠습니다. 현지 시각 23일인 어제 우크라이나는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5일에도 사이버 공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해당 사이버 공격의 배후로 러시아를 지목했지만 러시아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번 전쟁이 군사작전과 사이버 공격이 함께 병행되는 일종의 하이브리드 전쟁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 또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서방이 러시아를 제재하는 과정에서 서방 국가 또한 사이버 공격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사이버 보안 ETF 살펴보겠습니다. 사이버 보안 ETF 중 운용 자산이 가장 많은 건 티커명 CIBR인 퍼스트 트러스트 나스닥 사이버 시큐리티 ETF입니다. 퍼스트 트러스트에서 운용하고 있고요. 사이버 보안 기업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상위 보유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스코, 에센추어, 팔로알토 네트워크와 같은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외에도 항공우주 및 방위 종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운용 수수료는 0.60%입니다. 지금까지 ETF 시황이었습니다. 네, 24시간 잠들지 않는 생생한 투자 정보를 전해드리는 굿모닝 환경 글로벌 마켓 시간입니다. 현지 시간 목요일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기분 좋게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만 해도 다우지수는 떨어지고 있었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오르고 있었는데 현재 나스닥 지수의 경우에는 3% 넘게 오르고 있는 점 바로 알려드리고요. 이어서 글로벌 이슈와 해외 토픽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최보아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최보아 캐스터 오늘 러시아 이슈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첫 번째 이슈로 짚어주시죠.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이 현실화가 됐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동부에 특별 군사 작전을 내렸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외에도 키예프를 포함한 여러 도시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미사일 공격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키예프에는 공습 경보가 발령됐고 우크라이나 영공의 모든 민항기 운항이 금지됐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속보도 있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앞으로 러시아를 고립시키기 위해서는 그 어떤 방법이라도 단행할 것이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러시아 증시는 현재 50% 가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RTS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49% 급락했습니다. 모엑스 지수도 40% 넘게 추락했습니다. 러시아의 루블화도 상황은 썩 좋지가 않습니다. 달러화 대비 10% 이상 떨어지면서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유로화의 가치도 급락했습니다. 유로 달러 환율은 전장 대비 1.2%가량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심리적인 지지선이었던 1.12달러 선조차도 붕괴됐다는 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반면 안전자산이 달러화의 가치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의 가치를 나타내는 IC 달러화 지수는 97선까지 뛰어올랐습니다.
한때 모스크바 거래소는 모든 상품의 거래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거래가 재개된 상태입니다. 또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자 러시아의 중앙은행은 트레이더들의 주식 공매도를 금지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전쟁이 본격화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블루베이 자산운용은 유럽 신흥국과 터키의 자산이 가장 큰 직격탄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전이 위험이 상당히 높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회복력이 비교적 낮은 유럽의 신흥국과 터키의 금융시장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 비현실적으로 치솟게 되면 각국에 불균등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과 마주할 가능성도 적지는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불안과 인플레이션이 동반되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비단 유럽과 터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TD증권은 G10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하반기에 인플레이션을 목표치로 되돌려놓기 위해서 에너지 가격의 하락을 예상했습니다만 본 사태가 일어나면서 무산될 수도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TD증권은 만약 에너지 가격의 오름세가 지속된다면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에 시달릴 수도 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게 되면 전반적인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독일은 제조업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어서 더욱 그럴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중앙은행들이 계획대로 긴축 기조를 이어나가게 될지 혹은 금리 인상을 완화하게 될지를 잘 결정해야 할 것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충돌이 현실화가 됐습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안전 피난처로 불리는 금이 호재를 누리고 있습니다. 4월물 금 선물 가격은 전장 대비 3% 가까이 급등하면서 1960달러 선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 금값은 지난해 1월 이후 약 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은 1924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금은 전쟁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초강세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전쟁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 속에서 전통적인 안전 자산이자 인플레이션의 해지 수단으로 일컬어지는 금이 매력적인 자산이다라고 주목받았기 때문입니다. 일부는 러시아의 국부 펀드가 최근 금을 꾸준하게 매입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금뿐만이 아닙니다. 밀과 대두를 포함한 원자재의 가격도 크게 올랐습니다. 이 밀은 전장 대비 5.7% 올라서 9.34달러에 안착하기도 했습니다. 대두도 전일 대비 1.6% 올라서 17달러 부근까지 급등했습니다. 유럽의 곡창지대라고 불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밀 생산량의 23%가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볼 만합니다. 알루미늄을 포함한 금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루미늄은 3% 이상 올라서 3,450달러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 니켈도 25,000달러 근방까지 뛰었습니다. 플래티넘도 2% 이상, 팔라듐도 6% 이상 날아올랐습니다. 이 러시아는 알루미늄, 니켈, 플래티넘 그리고 팔라듐의 주요 생산국이기 때문에 향후 차질 공급에 대한 두려움이 불거지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비트코인이 또 한 번 급락했습니다. 6% 넘게 떨어졌습니다. 역시나 위험 회피 심리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더 나빠진다면 비트코인은 3만 달러 아래로 떨어질 것이다라는 경고도 건재합니다. 스위스의 쿼트은행은 가상화폐는 안전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사태의 심각성에 따라서 3만 달러는 물론이고 그보다 더 아래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습했다는 소식에 한때 10% 넘게 하락한 3만 4천 달러 수준까지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위험 회피 심리 하나 때문만은 아닙니다. 에너지 가격이 여기서 더 오르게 된다면 가상화폐 채굴가도 더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힘을 쓰지 못하게 되면 이더리움을 포함한 모든 가상화폐는 그 흐름을 따라가게 됩니다. 한때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다라고 불리면서 환영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세계 증시와 동반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자 디지털 금이라는 수식어에 대해서 금융권 안팎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7년 말에서 2018년 초에 폭락장을 경험했던 투자자들은 이 크립토 윈터, 즉 가상화폐 시장의 겨울이 다시 한번 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3만 6천 달러 선에서 이더리움은 2,40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전쟁이 임박했다는 불안감 속에서 천연가스와 국제유가가 다시 한번 폭등했습니다. 러시아가 유럽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대 규모의 군사작전을 펼쳤다는 소식 속에서 저마다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덜란드의 천연가스는 전일 대비 19% 이상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51%의 오름폭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의 천연가스도 한때 40% 이상 뛰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70% 이상의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이 원유와 천연가스를 포함한 에너지원은 이 러시아의 최대 수출 품목이다라고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의 천연가스 공급량의 무려 30%에서 40%는 이 러시아가 담당해 왔습니다. 독일이 러시아와 자국을 잇는 가스관인 노르트스트림 2에 대한 승인 절차를 중단하면서 더욱 출렁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서방 국가의 제재에 대응해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기존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도 폐쇄할 것이다라는 불안감도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도 2014년 이후 8년 만에 $100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군사작전이 개시됐다는 발표가 전해지고 급격하게 3% 넘게 급등했습니다. 향후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면 에너지 수급은 말 그대로 처참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는 전망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WTI는 $95 선에서 브렌트유는 $102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제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정보 보안을 담당하게 된 찰리 벨이 이 클라우드로 피신하라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지난해 마이크로소프트의 둥지를 튼 찰리 벨은 일찍이 아마존에서 23년간 근무하면서 이 클라우드 구축 업무를 맡았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찰리 벨은 아마존에서 아마존 웹서비스의 CEO를 맡을 인물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인물이 CEO를 맡게 되면서 찰리 벨은 아마존을 떠났습니다. 아마존의 아마존 웹서비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인 애저의 가장 큰 경쟁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중에서 2위인데 1위인 아마존을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찰리 벨을 영입한 배경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벨은 최근 사이버 보안에서 거의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이버 보안을 제대로 지켜내느냐의 여부가 향후 마이크로소프트의 성장을 좌우할 것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우크라이나의 정부 기관과 은행들이 해킹 피해를 입었다는 점과 관련해서도 사이버 보안 업체들의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는 매번 본격적인 침공 전에 사이버 습격을 해왔다는 점에서 전 세계 온라인 체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 관련 종목으로는 텔로스, 팔로알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 그리고 맨디언트 등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웨드부시도 지금의 흐름 속에서 사이버 보안은 최고의 투자 업종이다라는 평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